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코인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코인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코인 시장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분위기는.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알아볼 거는 전반적인 코인 시장보다는 이 새로 나오는 이 토큰 증권 요 얘기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죠. 네, 요즘 또 코인 시장 분위기 사실 나쁘지 않고요. 네. 다른 자산 시장의 어떤 소폭 반등 효과를 코인도 지금 업어가는 분위기인데 또 이거에 맞춰서 국내에서 지금 새로운 그 일종의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하나 나왔는데 네. 이름은 일단 토큰 증권입니다. 네. 그 토큰 증권과 관련된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해봤고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토큰 증권 시대 열렸다. 두 번째는 활로 찾은 조각 투자. 세 번째는 시간번 업비트 빗썸 코인 이렇게 네. 준비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 토큰 증권 시대 열렸다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게 업계에서는 증권형 토큰 이렇게 좀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위가 이제 뭐 가이드라인도 발표하고 그 전에 이제 좀 규제개혁 회의에서 얘기하면서 토큰 증권으로 이름을 좀 바꿨어요. 예. 네, 되게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뭐 STO라 그래서 시큐리티 토큰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또 증권형 토큰 이렇게 불렀는데 국내 코인 시장에서는 일단은 정부는 토큰 증권이라는 이름 분명히 일단 명명을 했고요. 예. 일단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지난 5일이고요. 예. 5일 일단 앞으로 토큰 증권 발행을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시를 했는데 예. 일단 이거에 앞서서 분명한 건 증권입니다. 즉 토큰이 아니라 토큰 형태를 띈 증권이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 현행 제도에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실물 증권을 발행하는 네. 법 그리고 전자증권을 발행하는 법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여기에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토큰 증권이라는 게 새로 생긴 거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게 일단 없었던 게 생긴 것이죠. 일단 당국이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조각 투자라 불리는 네. 기존에는 없었던 쪼개서 앞으로 자산을 유동할 수 있고 사고 파는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허용을 하고 이거를 투자 계약 증권 형태로 인정을 하며 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유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식을 다 이제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건데 금융위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멘트를 했어요. 증권이 음식이라고 하면 토큰 증권의 일종의 그릇인 셈이다. 그러니까 증권이라고 하면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네. 있지만 우리 대표적인 게 이게 주식하고 채권 이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투자를 하면 나중에 이제 배당을 받거나 이제 뭐 상장돼서 이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채권은 이제 투자하면 이자를 얻을 수 네, 있고 이자를 뭐 주죠. 이런 건데 이제 보통은 이제 옛날엔 다 종이로 행을 했죠. 그러다 이제 뭐 전자증권 형태로 이제 발행이 되다가 이번에 이제 디지털 형태, 블록체인까지 결합된 형태로 네, 발행을 맞습니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토큰 증권 이런 컨셉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사실은 그동안 증권을 발행하려면 일단 증권사를 통해서 유통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데 네. 이 토큰 증권은 증권사가 아닌 경우에도 발행이 가능하고요. 예.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요건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픽스가 된 상태는 아닌데 네. 아마 상반기 중에 구체화될 것 같은데 뭐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 인력, 전산 전문 인력을 둬야 되고 자기 자본 요건도 일단은 금융위에서 그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면 Q&A 하는 네. 와중에 나왔는데 네. 자기 자본이 20에서 30억 정도는 갖춰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네. 증권사의 준하는 역할을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아니어도 이 소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있다. 네, 유통도 증권사가 아니어도 유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 이것도 상반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래도 가장 수혜자는 증권사일 것으로 보여져요. 실제로 이 그 토큰 증권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후로 증권사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일단은 증권사 같은 경우는 부수 업무로 추가 신고만 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별도로 뭐 이렇게 인력을 세팅을 하고 인프라를 투자하고 그러지 않아도 바로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저는 때문에 뭐 증권사들이 준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의 최대 수혜자는 증권사다. 특히 요즘 사실 IPO 시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랑 코스피 마찬가지로 다 새로 신규 기업이 IPO 하는 것도 어렵고 네. 실제로 IPO 들어가고 나서도 흥행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서 지금 괜찮은 혁신 기업들도 대부분 IPO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들이 절대 다수인데 네.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지금 수익 모델에 대해서 활로 찾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토큰 증권을 통해서 새로운 자본 유동화를 가능할 수 있는 툴이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아마 당장은 조각 투자 서비스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게 네. 일단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증권사들이 직접 지금 M&A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이번 토큰 증권의 사실상 서비스 시작의 명분을 이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먼저 네. 불을 지폈고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요. 음. 이들은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다양한 지자체 IP 사업들이 지금 다 준비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 사업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중에 빠르게 토큰 증권 서비스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네. 또 하나는 대관력을 어느 정도 갖춘 즉 아직 그래도 규제 샌드박스 형태이거든요.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그래도 입법이 돼야 되고 시행령 개정안들이 나와야 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과하게 소통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그리고 신보나 기보, 중진공 등 그 정책 자금 투자 비중이 높은 네. 스타트업들이 아무래도 조금 수혜를 입지 않겠냐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 토큰 증권 지금 당장 뭐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약간 좀 제도가 더 갖춰져야 되는 거죠. 일단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는 할 수 있고요. 다만 상반기 중에 전자증권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뒤따라야 되고 그리고 대중화를 위해선 즉 예.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와 있는 플레이어들이 아닌 정말 장 외에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토큰 유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 공모를 위한 후속 법안도 일단 예.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단은 정부랑 국회가 잘 풀어보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이미 공청회를 통해서 비쳤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중에 좀 빠르게 나올 것으로 예. 보여지고요. 일단 뭐 새로운 문이 열렸는데 토큰 네. 증권이라고. 근데 증권사들이 가장 먼저 뛰어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새로운 데에서 들어와서 좀 이걸 뭐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들어와 있는 플레이어들 말고 새로운 신규 플레이어들 중에서 네. 좀 투자도 많이 하고 예. 마케팅도 좀 하고 마케팅을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만한 플레이어들을 찾아야 돼서 예. 지금 증권사들이 이쪽에 얼라이언스 형태로 이 판교랑 역삼동에 있는 테크노밸리를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IPO 준비 중이니 그럼 예. 우리와 함께 토큰 증권 한번 발행해 볼래? 이러면서 나름 증권사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또 토큰 증권을 하겠다고 하면은 나름의 인센티브를 증권사가 예. 주는 형태도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3월 정도 되면 조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즉 환영할 만한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하나 염려가 되는 부분은 예.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에서의 어떤 우려인데 다수 투자자가 거래하거나 거래량이 큰 경우에는 결국 또 한국 거래소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아하. 예. 그리고 또 나름의 어떤 그 돈이 많이 모이는 좀 버블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당국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또 인당 결제 한도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소설 들리고 있어서 예. 그렇다면 코넥스 시장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지금 뭐 코스닥, 코스피에 진입하기 조금 까다로운 기업들은 사실은 한 단계 좀 낮은 코넥스에 많이 가는 분들도 그렇죠. 있는데 예. 코넥스에 가도 사실 이렇게 자본을 많이 모으는 게 쉽지가 않으니 코인 발행으로 돌아선 곳들이 사실 상당수거든요. 그들을 사실은 이쪽으로 끌고 들어와야 토큰 증권에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욕을 먹더라도 코인을 발행하는 게 낫지 않아라는 판단들을 아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크게 어떤 스타트업 육성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예. 아직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좀 초반이니까 네. 조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토큰 증권 시대 열렸다. 일단 문을 열렸다까지 했어요. 네. 두 번째 이제 활로 찾은 조각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할 때 이 조각 투자가 좀 활성화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말했는데 어떻게 해서 좀 가능한지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염려하는 분들은 네. 일단은 조각 투자라기보다는 자본을 유동하려고 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쪽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일단 조각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크게 한숨 돌렸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고요. 일단 가이드라인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할 수 있는 문호는 활짝 열렸습니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제를 벗어나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빗장이 풀려 있는 분들인데 다만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가 그동안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큰을 발행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임의로 네. 투자 계약 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즉 증권성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국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발행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뭐 이자를 주거나 저작권 투자 뭐 이런 것 맞습니다. 때문에 약간 뭐 문제가 있었죠. 뮤직하우라는 사실은 되게 큰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시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 당국이 크게 때려잡지는 않았어요. 뭐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물려서 아예 퇴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살려주는 형태로 용인하는 형태로 가는 방식으로 가서 대마불사가 아니었느냐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뮤직하우 같은 서비스들이 이제는 정말 조각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요 방식 그러는 토큰 증권으로 하면 맞습니다. 되니까
있습니다. 예. 이런 기회를 잡았다고 보면 되고요. 예. 실제로 사실은 작년에 그 투자계약증권 판단을 받아서 뮤지카와 마찬가지로 다 올스톱이 걸렸던 기업 중에 테사라는 곳이 있는데 예. 여기 이제 미술품을 조각 투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값비싼 미술품을 살 때 예. 보통 암암리하게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재벌집 며느리 분들이 네. 많이 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탈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미술품을 어떤 자본시장의 어떤 하나의 툴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걸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소액 투자자분들도 쪼개서 사서 네. 이런 것들이 수익이 나면 이자를 받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안 됐던 임의로 발행하는 투자 계약 증권의 형태를 띌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는 테사라는 기업은 기존에는 판매를 중단했는데 지금은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좀 준비하고 예. 있는 중이고요. 증권사랑 같이 하려고 여기도 지금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술품 분할 소유권을 토큰 증권으로 발행을 해서 여기서 발행되는 토큰을 사면 이 미술품의 어느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네. 이에 따라서 수익이 수익을 나면 배당받게 또 되는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경매업체의 서울 옥션 블루라는 곳이 있는데 예. 여기도 꽤 유명한 곳인데 여기도 지금 그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소투라는 거를 지금 개발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기도 지금 신한투자증권이랑 KB증권이랑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했던 규제 가이드라인에 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유통과 발행이 빠르기 때문에 증권사가 계속 손을 잡고 있는 형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또 그 투게더 아트라는 곳인데 여기도 지금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아트 투게더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여기도 혼자 하다가 이번에 NH투자증권이랑 손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NH투자증권에서 이 아트 투게더의 미술품 토큰을 발행을 직접 하고 여기서 우리가 사고 파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작년 재작년에 그 코스피 코스닥 상장할 때 그 공모주 들어가기 위해서 증권사에서 다 열어놓고 했잖아요. 네. 그 이제는 조각 투자 즉 토큰 증권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 계좌를 다 열어놔야만 하는 나름의 또 증권사 간의 마케팅 경쟁도 네. 이제 불을 뿜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또 있네요, 또. 네, 여기 또 하나는 SK증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슷비슷한데요. 열매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트앤가이드도 SK증권이랑 개발 업무 협약을 맺었고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미술품 토큰 증권은 좀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보다 요즘 MZ 분들이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관심 많더라고요. 많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예. 미술 투자에 대한 시장이 좀 크게 열리지 않을까 기대들을 하고 있는 미술품 모습이더라고요. 관심도 많아가지고 미술품 구독 서비스를 맞습니다.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예.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 이쪽은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문제는 이쪽 다른 쪽에서는 좀 약간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꽤 있다는 얘기죠. 이게 네. 세 번째 키워드인데 일단 키워드는 시간을 번 업비트 비썸 코인 이렇게 정했어요. 네, 일단 시간을 벌었다라는 얘기를 굳이 네. 한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대부분 실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뭐 미술품이 됐던 와인이 됐던 한우가 됐던 아니면 또 요즘 얘기 나오는 게 부산 국제 영화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 영화제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을 하면 토큰 증권을 이제 기념 NFT를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걸 사면 뭐 한류 스타 이병헌이나 뭐 송혜교 같은 분이랑 같이 뭐 티타임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예. 수익이 나면 이거를 또 그 나누고 문체부 또는 정부를 통해서 기부도 하고 기부도 하고 뭐 그런 예. 식으로 또 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당국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나오네요. 네, 또 예. 최근에 열렸던 그 우리 강원도의 추우면 산천어 축제도 하잖아요. 뭐 다양한 지자체 행사들을 육성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데 네. 문제는 소외된 곳들은 바로 실물이 없는 곳들, IP가 없지만 미래 수익을 땡겨오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의 코인 비즈니스의 형태인데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은 사실 업비트나 비썸과 같은 코인들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업비트와 비썸 코인들이 대부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실제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 업비트와 비썸이 발행하는 코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업비트와 아니고? 비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되는 코인들의 코인들은 이야기인데요. 좀 힘들어질 수 있다. 네. 예. 정부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이름을 정하는 거였다고 네. 했잖아요. 토큰 증권이라는 건데 즉 증권이라는 겁니다. 증권에 속하는 것들은 반드시 증권 형태를 떼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 그게 블록체인이 됐던 전자가 됐던 실물이 됐던 종류가 갈라지는 것뿐인데 네. 그렇다면 코인들 중에 증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네. 그러니까 즉 지금 발행된 코인들 중에 증권인 경우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불법이고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누차 해왔던 네. 것인데요. 일단 코인 거래소들은 뭐 자기들은 증권성이 있는 거는 발행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양쪽에 사실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네. 일단 정부가 어떤 형태를 증권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이게 이번에 금융에서 직접 이거 네. 멘트를 했어요.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 운영 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자녀 재산에 대한 분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또는
발행인이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증권이다. 사실 주식 채권 얘기인데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예. 이자나 배당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결국 투자 계약 증권이다. 라는 게 분명히 적시가 돼 있는 건데 네. 국내에서 발행되거나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 중에서 뭐 이자 준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이 예. 사실은 디파이를 예치하면 무슨 이자 하고 준다.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이제 금융위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경우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따를 것이고 즉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지면 여기서 규제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증권성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제재를 할 것이다. 즉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를 거듭 재차 밝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분명 지금 디파이라는 형태로 대부분의 코인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언제든 퇴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상장 폐지를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코인 거래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 대관 라인들이 되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신 규제 중입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네, 우려하는 다만 쪽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법조계에서는 사실은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아직 미국에서 리플 소송이 정리가 안 됐다. 네. 즉 리플도 우리나라랑 되게 특수한 상황이 특수하지만 되게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 리플이라는 일반 사업자가 코인을 발행을 했고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즉 코인이 서로 다른 나라에 환전하는 그 시스템을 사실 블록체인으로 올려서 값싼 수수료로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는 게 리플의 핵심인데 네. 리플을 발행한 자가 존재하고 이거를 또 발행을 해서 리플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 또 베니핏을 주기도 하고 또 발행인이 이 리플을 팔아서 차익을 얻기도 하고 이건 즉 유틸리티가 아니라 사실상 너희들이 자본 유동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 금융당국이 소송을 지금 걸은 상태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증권성 여부를 우리 정부가 먼저 가려내기에는 사실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관측이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 업비트 빗썸이 되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두 회사가 사실 우리나라 국내 코인 거래 시장의 한 90%를 차지하는데 최근 2년새 상장할 때마다 나름 법무법인 의견서를 받아서 당국에 제출했더라고요. 일단 뭐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네, 제출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국도 법적으로 문제가 사실은 없다. 예. 이거를 뭐 일일이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 규제가 있는 건 아닌데 예. 애매모호한 규제 회색지대가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나름 서로가 일종의 뭐 합의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기 위해서 상장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제출해 왔는데 아, 그래요? 네, 예. 2년 동안 상장할 때마다 그걸 전수 다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믹스처럼 여론을 건드린 코인. 사실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됐죠. 네. 그리고 해외 마이너 코인 일부가 지금 상장 폐지되려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당국과의 조율이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라는 게 나름 업계에서 이제 귀뜸을 해주시는 것들이었고 네. 그래서 상장 폐지하라는 명령을 당국이 내리기에는 나름의 당국의 허락을 받고 상장한 코인이기 때문에 그건 자가당착이 아니냐 마땅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용인해 줬는데 갑자기 이거를 내보내라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규제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아서 또 한편으로는 2020년에 남부지법에서 이런 판례가 있다고 해요. 거래소 토큰이 거래소 수익 배당의 부수적 기능에 지나지 않다. 즉 이걸 정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본 유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례도 있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업비트와 빗썸에 있는 코인들 대부분을 상장 폐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단 신규로 상장하거나 또는 상장된 코인들이 디파이라는 형태의 서비스를 하면 업비트 빗썸이 그냥 자의적으로 상장 폐지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업비트 빗썸에서 코인을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증권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이자를 받는 것 같아. 네. 배당을 받는 것 같아. 이런 형태면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과 함께 토큰 증권 지금 가이드라인 나왔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토큰 증권이라는 형태가 일단 나왔고요. 드디어 대중화를 위한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건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사고 팔던 코인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코인이 될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 없던 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네. 앞으로 계속 이어질 뉴스 플로우를 잘 쫓아가시면 분명히 괜찮은 투자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코인 투자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9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